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C 프로그래밍 기초 1주차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강의를 맡은 컴퓨터 소프트웨어학부 서동만 교수입니다. 네, 저도 강의를 맡은 소프트웨어학부 전수빈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이번 강의는요, 독특하게 두 명의 교수가 같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한번 강의를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재미있게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업은 C 프로그래밍 기초라는 과목입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중간고사 25%, 기말고사 25%, 출석 10%, 실습 및 과제가 20%, 수업 태도가 10%를 통해서 성적을 매기게 되고요. 교재는 저와 전수빈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C 프로그래밍 기초라는 책을 이용해서 진행을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1주차부터 16주 코스로 진행이 되고요. 1주차에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2주차에는 기본 입출력, 3주차에는 연산자, 4주차에는 주성문과 디버깅, 5주차에는 조건문, 그 다음에 6주차에는 반복문, 그리고 7주차에 반복문 2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8주차에 중간고사를 진행을 할 거고요. 9주차에는 배열, 10주차에는 함수 기초, 11주차에는 함수 심화와 활용, 12주차에는 문자열, 13주차에는 구조체, 14주차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했던 그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C 언어 전체를 복습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5주차에는 이제 보강주로 잡혀 있고요. 만약에 휴강을 하게 되면 이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주차에는 기말고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있어요. 네. 그전 다른 강의들은 보면 각 주 중간중간에 그 쪽지 시험 같은 거 보던데 네. 이 과목은 없나요? 기본적으로 쪽지 시험 같은 거는 없고요. 실습을 통해서 온라인 디쿠 코드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진행을 하시면 그 실습을 실시간으로 다 채점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결과를 알려드리고 잘못된 경우에는 바로 틀렸어요라고 안내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실습을 진행하면서 그런 과제와 실습 진행한 내용들이 자동으로 성적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실습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실습과 과제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주차 C 프로그래밍 기초,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요에 대해서 진행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왜 나는 C 언어를 배우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과목은 기본적으로 20계열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과목이고요. 그래서 20계열 학생이라면 반드시 배워야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들 중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들으셨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C 프로그래밍 기초, 다른 하나가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 다른 하나가 R 프로그래밍 기초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C 프로그래밍 기초는 아무래도 하드웨어를 만진다거나 어떠한 정밀한 제어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언어들이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든다거나 인공지능을 만든다거나 조금 더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무언가 데이터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R 프로그래밍 언어는 통계적인 언어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C 프로그래밍 기초를 선택을 하셨는데요. 정 교수님, C 프로그래밍의 장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C 프로그래밍 언어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드웨어를 직접 다룰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추후에 배울 수도 있겠지만 그 컴퓨터의 메모리나 이런 구조들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은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더 전문적인 건 배울 수 없겠지만 나중에 이제 인베디드나 이런 전문적인 분야로 갔을 때 좀 더 자세하게 그 기계들을 다룰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게 또 있을까요? 글쎄, 충분히 잘 말씀을 해주셔서요. 저는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기계자동차공학부 같은 경우에 차량 제어에 사용되는 그런 로우단에서는 아무래도 C 언어를 쓰지 않을까 싶고요. 전자전기공학부도 마찬가지로 C 언어가 실제 전공 교육과정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초를 닦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의공학과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어떠한
인간 증강하는 그런 기기들을 만든다거나 할 때 주로 사용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물론 파이썬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되기는 하겠지만 네, C 언어가 가장 기초적인 언어이고 OS를 만들 수 있는 언어이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언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공에서 기계를 만진다거나 어떤 구동부, 액추에이터나 센서들을 핸들링하는 그런 전공이라면 C 언어가 되게 유용하게 잘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C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 프로그래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컴파일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컴파일러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어떠한 문서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시키는 것을 우리는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흔히 여러분들 외국에서 회의가 진행이 되면 동시통역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발언을 하면은 동시에 통역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을 하면 그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 기계어라고 하는 것으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일종의 통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컴파일러라고 부릅니다. 안타깝게도 컴퓨터는 0 또는 1이라고 하는 그러한 숫자 두 가지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흔히 우리 온, 오프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켜졌다 꺼졌다만 구분을 하기 때문에 그 언어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0과 1로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은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비슷한 언어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프로그래밍 언어들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이 컴파일러가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특히나 이 기계어는 컴퓨터 종류마다 다 다른 기계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인텔 계열의 CPU라든지 아니면 맥OS에서 사용하는 기계어라든지 아니면 유닉스 시스템이라든지 다 다른 별도의 기계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컴파일러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컴파일러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편하게 프로그래밍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통합 개발 환경이에요. 통합 개발 환경은 IDE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흔히 우린 IDE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코딩하는 에디터, 그 다음에 컴파일러, 그 다음에 디버깅하는 환경 등 모든 것들을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다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코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우리는 통합 개발 환경이다 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수업에서 C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IDE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수업은 기초기 때문에 실제로 컴퓨터에다 설치를 하고 막 복잡하게 사용을 하기보다는 웹에 간단하게 접속해서 코딩할 수 있는 환경들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웹 기반의 통합 개발 환경 서비스들을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개하는 것은 크게 두 개를 소개할 건데요. 웬드박스라고 하는 사이트랑 GDB 온라인이라고 하는 사이트 두 개를 크게 소개를 할 건데요. 개인적으로 교재나 강의 자료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즘은 리플릿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또 많이 이용을 해요. 그 외에도 그룹 ID라든가 IDE1 혹은 런코드 등의 다양한 컴파일러들도 존재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강의 자료에서 클릭만 하면 해당 사이트로 접속이 가능하니까요. 접속해 보시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어떠한 IDE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웹 개발 환경 중에서 뭐를 가장 선호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GDB 온라인이나 리플릿이나 구름, IDE1 다 써봤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이것들 중에 GDB 온라인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GDB 온라인이 서버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느리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사용하기 되게 불편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리플릿으로 좀 이렇게 갈아타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 GDB 온라인 자체가 좀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서버를 증설을 했는지 돈을 많이 투자를 했는지 굉장히 많이 빨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GDB 온라인이 훨씬 좋은 그 아이디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GDB 온라인에서 강력하게 지원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디버깅 기능을 지원해 주거든요. 다른 여타 아이디보다는 이제 좀 더 쉽게 디버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으면 GDB 온라인을 쓰시는 게 훨씬 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동감을 하고요. 네, GDB 온라인은 초심자에서부터 전공자까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을 해줘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GDB 온라인 상에서 클래스룸도 생겨서 그 안에서 강의도 개설을 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는 것들과 그 다음에 Q&A까지 다 제공을 하고 있어서 꽤 괜찮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주로 이 GDB 온라인을 중점으로 해서 사용을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나는 뭘 고를지 모르겠어. 뭘 써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GDB 온라인을 그냥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좀 더 다양한 언어들과 다양한 기능들을 좀 더 써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리플릿을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정말 깔끔하게 하얀색의 검은 글씨로 나와 있는 아주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선호한다면 웬드박스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웬드박스와 GDB 온라인의 각각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웬드박스인데요. 웬드박스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이트에 여기에 나와 있죠.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간단하게 하얀색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칠 수 있고 거기서 실행하기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같이 보시면은 여기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골라야 되는데 여기서 C 언어를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 부분만 누르면 여러분들이 바로 실행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 웬드박스는 일본에서 만들어서 사이트 중간중간에 이렇게 일본어들이 조금 보여요. 그래도 굳이 뭐 당황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영어 부분들만 가지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컴파일러 선택하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셔서 진행을 하시면 여기서 다양한 언어들이 나오는데 C 언어 중에서도 GCC라고 되어 있는 부분 C 언어를 선택하고 GCC의 제일 위에 있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수업에서 진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GCC라는 그 컴파일러 버전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서 뭘 골라야 되지 이런 걸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 컴파일러 자체도 하나의 그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버전이 되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최신 버전 무조건 이제 소프트웨어는 최신 버전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고르는 게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기본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크게 어려움 없이 고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웬드박스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기 위한 환경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는 로드 템플릿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양식을 불러와서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다양한 코드들을 선택해서 여기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 로드 템플릿을 사용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하나하나 따라서 입력을 해보면서 코딩을 학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기존에 작성된 코드들을 불러와서 그 코드를 수정하는 작업들은 진행하지 않으니까 그냥 쉽게 바로 여기서 타이핑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요. 여기가 바로 에디터라고 부르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코드를 작성하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C 언어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입력할 게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각 주차가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여기에다가 C 프로그래밍을 작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작성을 다 한 다음에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은 우측편에 있는 저 에디터 세팅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기만의 이제 스타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탭은 4칸으로 할지 5칸으로 할지 3칸으로 할지 컬러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저것 만져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에는 두려움 없이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보세요. 어차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것은 웹 서비스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들 컴퓨터는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컬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코드를 여러 개 작성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 내지는 추가하기 페이지를 통해서 탭을 여러 개 만들어서 다양한 코드들을 추가적으로 코딩하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것저것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컴파일 세부 옵션을 여기에서 지정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워닝만 체크를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형태로 그대로 맞춰놓고 진행하시면 될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전공자들을 위한 세팅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장 기본이 되는 디폴트 세팅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밑에 있는 run 하고 or control enter라고 되어 있겠죠. 네. 그러면 run 버튼을 누르거나 혹은 키보드상에서 컨트롤과 엔터를 동시에 딱 누르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서 실행 결과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컴파일하는 명령어가 여기에 자동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네, 컴파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라고 화면에 보여지기도 하니까요. 네,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완드박스를 안 써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 보통 이제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려면 이제 이 C 언어의 메인 함수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 하나에는 이제 메인이라는 함수가 꼭 하나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파일을 여러 개 만들다 보면 여기 안에 메인 함수가 되게 각 파일마다 하나씩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제가 파일 하나를 만들어서 실행을 했을 때 그 파일 하나에 대해서만 실행이 되는지 아니면 그 파일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실행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묶어서도 실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탭이 있는데 메인 함수가 여러 개가 존재한다면 현재 열려있는 메인 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실행이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제가 웬드박스에서 소스코드 여러 개를 동시에 컴파일하지는 않아서 네, 저도 확실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GDB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네. 네, 가능합니다. 리플릿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해봤는데 리플릿은 파일 여러 개 만들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동작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개의 파일 메인이 여러 개 있으면 이제 에러가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하면 이렇게 밑에 화면이 생기고 검은색에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했다면 제일 뒤에 0이라는 숫자가 하나 보이고 finish라고 뜨면 얘는 프로그램이 아무런 문제 없이 실행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다음 컴파일러로 GDB 온라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GDB 온라인은 많이 사용해 보신 전수민 교수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GDB 온라인도 뭐 그 웬드박스랑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왼쪽에 그 다양한 메뉴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사용할 때 쓰는 메뉴는 이제 맨 위에 있는 이제 요 부분, 이 부분이랑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코딩을 작성하는 요 부분만 이제 신경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텐데요. 네.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GDB 온라인을 처음 그 실행을 하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언어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GDB 온라인이 C 언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언어들을 다 그 코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여기 랭귀지라는 요 그 메뉴에서 여러분들이 C 언어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예, C 언어를 선택이 되면 자동으로 여기 있는 요 그 템플릿이 변경이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하고 싶으면 파이썬을 선택하면 이 템플릿이 파이썬 자동으로 바뀌거든요. 예, 그게 아까 웬드박스랑 좀 다른 점이죠. 웬드박스는 로드 템플릿을 눌러야지만 템플릿이 뜨는데 얘는 자동으로 뜹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화면이고 그래서 메뉴를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예, 메뉴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코드 작성 부분이고요. 예, 그 다음에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한 7개 정도 메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많이 누르는 버튼이 요 프로그램 실행 버튼일 거예요. 예, 그래서 코딩을 작성하시고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싶으면 저 프로그램 실행 버튼, 그러니까 재생 버튼이랑 똑같죠. 예,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뛰어넘었네요. 예, 프로그램 실행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종료를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보통 프로그램이 한번 실행하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들은 아마 금방 실행됐다가 끝날 텐데 오래 반복되는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은 프로그램을 중간에 끄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요 스탑이라는 정지 버튼이고요. 예, 되게 간단하죠. 예, 그 다음에 요 디버그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3장에서 배우나요? 네, 3장. 3장에서 배울 텐데 3장에서 이제 디버깅이라는 이제 그런 그 하나의 내용을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디버깅은 3장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뭐 쉐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작성한 코드를 다른 사람들한테 뭐 자랑하고 싶을 때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유를 하실 수 있는데 뭐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세이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작성한 코드를 저장하는 버튼. 그다음에 뭐 BUT 같은 경우에는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신기한 기능인데 그 코드에 이제 이건 문법 자체는 문법은 아닌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좀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어떤 문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언어마다 그 뭐 들여쓰기나 이런 그 문장 구조들을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이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높은 가독성. 네, 가독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예, 좀 그 개발자들 사이에서 그 암묵적으로 이렇게 그 전해 내려오는 이런 전통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가독성을 위해서 그 문장들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개발자들끼리 소스 코드를 보는데 네. 한눈에 딱 소스 코드의 내용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꾸어주는 네, 바꿔주는 거죠. 네, 그런 기능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드를 막 한 줄로 다 써놨으면 요 BOT 버튼을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엔터도 쳐주고요. 그쵸. 들여쓰기도 다 해줘요. 네, 이런 식으로 좀 보기 편하게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버튼은 이제 저장이 아니라 이 코드 다운로드인데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문이 막혔는데 이게 세이브랑 요 저장이랑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세이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프로젝트 내에서 코드를 저장하는 기능이고요. 요 프로그램 이 다운로드 버튼이 저장 버튼이 아닙니다. 예, 다운로드 버튼은 이 버튼을 누르면 코드를 그대로 여러분 컴퓨터에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일 이름명이랑 C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네. 드리자면 아까의 세이브는 GDB 온라인에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해두셨다면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면 여태까지 내가 작성한 소스 코드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이브 버튼을 눌러놨다면. 근데 만약에 숙제를 제출하기 위해서 해당 코드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고 여러분들의 컴퓨터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 해당 소스 코드를 메모장 같은 걸로 열어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편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뭐 다음에는 이제 뭐 중단 위치 이거 디버깅 사용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설명 들어도 어차피 잘 모르실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디버깅이라는 거는 이제 코드를 이제 컴파일러라는 것이 그 코드의 가장 첫째 문장부터 이제 아래로 이제 쭉 이제 해석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를 분석할 때도 이렇게 실행 중에 한 줄 한 줄 우리가 코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되다가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중단되게 만들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요 코드 중단 위치 표기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디버깅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뭐 추가 설명하실 거 아니요, 없으시죠?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테스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디버깅 때 다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뭐 디버깅을 실행할 때 사용하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게 똑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이 점을 안 한 상태에서 런을 누르거나 디버깅을 누르면 똑같이 프로그램이 실행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생 버튼을 누르는 거랑 디버깅 버튼을 누르는 거랑 뭔 차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따 나중에 디버깅을 배울 때 다시 한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뭐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살짝의 차이가 보이기는 하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재생 버튼을 누르면 그냥 프로그램이 그냥 기본적으로 재생이 되거든요. 근데 디버깅 버튼을 누르면 내가 프로그램이 컴파일러가 진행되다가 내가 어떤 특정 위치에 정지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이제 이 디버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위치에 이 점에서 프로그램이 정지를 하게 되고요. 그 위치에 있을 때 그 현재 그 상태들을 이제 이 아웃풋에 출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에 진행됐을 때 그런 자료형들의 정보들이 이 오른쪽에 위치에 뜨게 되는데요. 요거는 지금 아마 설명해도 잘 모르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 C언어 배울 때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다 디버깅 할 때 다시 새로 배워야 될 분들이긴 한데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디버깅 할 때 사용하는 이제 버튼들이 추가적으로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뭐
컨티뉴나 뭐 스텝 오버, 스텝 인투, 스텝 아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정지된 상태에서 다시 프로그램을 재실행시키거나 아니면 한 줄 한 줄 내가 컨트롤 해가면서 보고 싶을 때 그리고 어떤 함수를 더 깊이 들어가서 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그런 버튼들이거든요. 이것도 디버깅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다음은 이제 웹 컴파일러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습할 환경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기 위해서 코드를 제출하는 서비스를 DCU 코드라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직접 개발한 사이트를 활용을 하게 될 텐데요. 실제 요거 개발에 전수빈 교수님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니까 전수빈 교수님께서 아마 잘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DCU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명 들었다시피 여러분들이 실습할 때 사용하는 웹 저지먼트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습할 때 이걸 계속 사용할 텐데 뭐 모든 그 웹 서비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처음 이제 사용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죠? 네, 회원가입부터 해야 되죠. 그렇죠. 네, 회원가입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보시면 이제 이 메인 화면인데요. 여기서 이제 뭐 메뉴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일 처음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예, 요렇게 이제 회원가입하는 문구들이 뜨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솔직히 뭐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다 아시는 것들이고 특별히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기에 학번 있죠. 예, 학번을 잘 입력하셔야 돼요. 예, 학번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그 개인 정보랑 매칭이 안 돼서 이게 여러분들 수업에 참여를 하실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잘 주의해서 적으시고 이름 같은 경우에도 좀 주의해서 적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 학기마다 거의 한 20명 이상씩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비밀번호를 한번 해두면 여러분들 그 크롬이 자동으로 저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쓰다가 어느 순간 비밀번호를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예.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 자기 아이디도 까먹어요. 예, 나중에 그래서 아이디 비번을 몰라서 막 시험도 못 보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입력한 아이디 비밀번호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못해도 뭐 조교한테 말하시면 충분히 다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뭐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수업을 하려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메뉴가 홈이나 뭐 수강 과목, 그다음에 개설 과목 이렇게 있는데요. 수강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가입을 하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개설 과목 그 메뉴를 한번 클릭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개설된 과목들을 모두 목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을 해서 수강 신청을 누르시면 내가 만약에 뭐 C 프로그래밍 기초에 뭐 제 수업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시면 수강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이 시스템 안에서 그 여러분들 학번이랑 매칭을 시켜서 만약에 이 수강 과목에 포함이 돼 있으면 자동으로 이제 수강 신청이 되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가입을 하기 전에 이 개발자들이랑 이제 조교들이 여러분들 정보들을 다 시스템 안에 기입을 하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하는 순간 자동으로 여기에 그러니까 수강 과목이 자동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만약에 이 다음 페이지에 이 수강 과목에 내 과목이 안 보인다라고 하시면 개설 과목 들어가셔서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되고 수강 신청을 눌렀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고 뭐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하시면 실습 시간에 조교한테 말씀하시면 다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강 과목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수강해야 될 과목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뭐 여기 글씨를 클릭하거나 요 수강하기를 클릭하면 이제 그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해야 될 모든 실습들에 대한 목록을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맨 밑에 1주차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을 거고요. 아니면 어떤 과목들은 그냥 오늘 해야 될 과목만 오늘 해야 될 실습 목록만 뜰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1장 실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1장 실습을 클릭하시면 되고 클릭을 하시면 이제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 오늘 해야 될 실습에 대한 이제 그 정보들이 뜨는데요. 여기 오른쪽 메뉴 보시면 뭐 오버뷰, 공지사항, 문제, 제출, 질문, 랭킹 이렇게 있는데 오버뷰는 오늘 실습을 해야 될 내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누르시면 지금 여기 발표자리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는 것 같네요. 네, 없는 것 같은데 오버뷰 누르시면 오늘 실습을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개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될 거는 이 문제 그 탭이거든요. 이거 누르시면 오늘 해야 될 문제들이 이렇게 목록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오늘 해야 될 문제가 이렇게 화면에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 똑같이 그 아이디랑 똑같이 뭐 DGB 온라인이랑 똑같이 여기에 보시면 내가 그 사용할 언어 체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그 지금 이 자료 자체가 지금 화면이 잘 나와 있지 않는데 맨 위에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 문제에서 오늘 풀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냥 C 언어의 기본, 그러니까 헬로 월드라는 그 문구를 화면에 출력해주는 그런 그 코드를 그냥 작성해봐라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힌트 안에 있는 이 코드를 그냥 여기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작성을 한 후에 이제 여기 보시면 제출 버튼이 있거든요. 네,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이 시스템이 알아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에 대해서 정답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답이면 여기에 초록색,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정답입니다 뜰 것이고요. 만약에 오답이면 여기가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오답입니다라고 뜨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정답이라는 것도 있는데 부분 정답은 나중에 뭐 또 실습하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한 문제에 대해서 정답이 여러 개인 경우가 있거든요. 네, 정답 뭐 10개 중에 5개만 맞췄으면 그 이제 부분 정답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분 정답이라고 이제 그 결과명에 나오고 요걸 클릭을 하면 어느 부분에서 부분 정답이 뜨는지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해주긴 하거든요. 근데 요 결과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뭐가 틀렸는지는 잘 확인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조교들이 여기 힌트나 아니면 위에 이제 그 예시 입력이랑 예시 출력에 대한 결과를 제공해 주거든요. 예, 그거를 잘 보시고 내가 만약에 이 예시 출력이랑 똑같은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보통 이제 부분 정답이 뜨기 때문에 이걸 좀 주의하셔서 좀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 모르겠으면은요, 여기 옆에 보시면은 조교에게 질문하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네. 네, 요거. 네. 네. 여기를 클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아까 헬로우의 철자가 틀려서. 어디? 헬로 월드 쓰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버렸네. 네.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번 주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사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내용을 듣고 이제 실습을 진행하실 텐데요. 실습 진행할 때에는 웬드박스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고, GDB 온라인 들어가서 사용해보고, 리플릿도 한번 사용해보고, 그 다음에 디크코드. 네, 디크코드의 사이트 이름은 code.cu.ac.kr입니다. 그리고 회원가입하고 수강 신청 완료하면 오늘의 실습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실습이 모두 끝난 거 확인을 받으신 다음에는, 네. 디크코드 안에서 보시면은 과제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아주 간단한 방금 전에 보신 헬로월드를 그대로 따라서 한번 쳐보고 제출해보는 그 제출 과정을 한번 경험해보는 숙제가 나가 있을 텐데 그거를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네,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즐겁게 C 언어의 세계로 빠져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